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어떻게 푸느냐? 빈칸은 우리가 당연히 유추 가능한 곳에 뚫리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한 주제와 관련된 곳 혹은 반복되는 곳에 뚫리게 된다. 즉 우리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틀을 설정하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하면서 읽고 또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는지에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은 빈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살부터 16세까지 우리의 손재주는 강화된대. 뭘 통해서? 지속적으로 손과 눈의 조화를 향상시키면서 강화된대. 그럼 첫 번째 읽고 대략 손재주는 손과 눈이 조화되면서 발달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읽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상당한 또 향상이 있대. 어디서? 필기 기술에, 즉 손재주에 향상이 있다는 거겠죠. 아무튼 뭔가 손재주가 발달한다. 우리는 숙달된대.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 언어적인 기술에도 숙달이 된대. 우리는 또한 서서히 제거한대. 논리적인 차이를. 어디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말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차이도 없앤대. 근데 그런 논리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초기 인식의 단계의 특징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발달하는데 그런 초기 단계에서의 특징인 논리적인 갭이 없어진대. as 뭐 할 때? 강력한 집착이야. 어디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 전체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집착이 gives way to 바뀐대. 어디로 바뀌는 거야?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게 된대. 자, 그럼 31번 보면은 그냥 이 글은 뭔가 손재주가 손과 눈의 조화다라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재주가 이렇게 발달하고 언어가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발달한다. 즉 그냥 사람이 발달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람들은 손재주가 발달하고 손과 눈을 통해서 손재주가 발달하고 필기가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하고 그런 논리적인 격차를 제거하면서 정확성에 몰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뭐가 있어? as a result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라는 건 뭐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라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다. 즉 앞에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의 writing, 글쓰기랑 구술,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점점 관습적이게 되어가고 문자 그대로가 되어간대. 뭐랑 함께? 즉흥성과 독창성에 동반되는 빈칸과 함께. 근데 그런 즉흥성과 독창성은 뭐다? 우리의 초기 노력의 특징이 되는 거래. 자, 그럼 이렇게 읽었을 때 빈칸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넣을 수가 있었죠. 왜? 뭐 때문에? as a result 때문에. 다시 as a result는 뭐라고? 앞에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약해 주는 거다. 즉 앞에 있는 말들이 뒤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글쓰기랑 구술 능력이 점점 더 관습되어져 가고 문자 그대로가 되어간대.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일단 여기 있죠. writing. 글쓰기랑 구술 이야기라는 건 뭐야? 랭귀지겠죠. 말. 자, 앞에서 글쓰기와 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발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해할 순 없어. 점점 말하기와 글쓰기가 관습적이게 되어져 가고 문자 그대로가 되어져 간다 라는 말은 그냥 발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왜?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관습적이라는 말과 문자 그대로라는 말을 이해할 순 없어도 앞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발달되는구나 라는 느낌은 있었어야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 글쓰기랑 말하는 거, 우리의 라이팅과 랭귀지는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발달된대? 우리의 초기 노력의 특징이 되는 독창성과 즉흥성의 빈칸과 함께 발달한대. 근데 뒤에 보니까 뭐도 있었어? 초기 인식 단계의 특징인, 초기 노력의 특징인 논리적인 격차를 제거한대. 즉흥성과 독창성을 빈칸한대. 다시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똑같이 우리 초기 노력의 특징이 되는, 우리 초기 인식 단계의 특징이 되는 독창성과 즉흥성의 빈칸을 수반한다. 독창성과 즉흥성이라는 뭐를? 논리적 갭을 뭐 한다고? 제거한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s a result 앞뒤로
정확하게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는 조금 더 쉬운 말, 이 에소 리졸트가 포함된 빈칸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돼 있긴 하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에소 리졸트 앞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다? 글쓰기와 말하기가 발달한대. 어떻게 하면서? 정확성을 따라가면서, 논리적인 격차를 제거하면서. 다시 글쓰기와 말하기가 발달한데 뭐 하면서? 초기에 독창성이나 자발성이라는 논리적 갭을 제거하면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빈칸을 찾으셨으면 아주 베스트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걸 못 찾았어도 뒤에 힌트를 줬기 때문에 끝까지 읽으셨으면 된다. 만약에 앞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한 채로 빈칸이 나오면 우린 당연히 빈칸을 못 집어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내용으로 빈칸을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빈칸을 그냥 틀로 하라고. 그럼 빈칸 내용은 뭐야? 즉흥성이나 독창성을 빈칸한다가 되겠죠. 독창성과 즉흥성을 빈칸하면서 발달하게 된다라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뒤에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 어휘는 확고하게 토대가 마련된대. 그러니까 발달한대. 또 우리는 언어들을 사용한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쓴대. 즉 언어가 발달한다고. 우리는 발달할 필요가 없대. 만들 필요가 없대. 뭘 만들어? 은유적인 표현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안 해도 말이 통하니까. 즉 언어가 발달한대. 어떻게 발달하는 거냐면은 by now, 이제 우리는 알아. 별은 뜨거운 기체 덩어리야. 우주를 떠다니는. 별이라는 거는 우주를 떠다니는 기체 덩어리야 라는 거를 안돼. 별이라는 거는 우주를 떠다니는 기체 덩어리야 라는 뭘 아는 거야? 팩트라는 거죠. 팩트. 사실 알아. 우리 인지가 발달을 한 거야. 이것은 대조된대. 뭐랑 대조돼? 우리 초기에 되게 순수했던 단계와 대조가 된대. 그럼 초기 단계는 어땠던 거야? 우리가 알아차릴 때래. 봐라. 저 별은 꽃 같대. 뭐 없는? 줄기 없는 꽃 같다. 다시. 저 별이 줄기 없는 꽃 같아 라고 우리가 인식하던 그런 초기에 순수했던 단계라 지금이 대조돼. 지금 뭘 한다고? 별은 우주에서 떠다니는 뜨거운 기체 덩어리야 라는 거죠. 그럼 봐봐. 우리가 초기에 했던 자, 저 별 봐봐. 저 별은 줄기 없는 꽃 같아 라는 거는 어떤 거야? 되게 독창성이죠. 또는 뭔가 별이 뭐고 저 떠다니는 건 뭘까라는 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딱 보고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거죠. 저거 줄기 없는 꽃 같다 라는 즉흥성인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우리가 팩트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런 독창성이나 즉흥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없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어. 독창적으로, 즉흥적으로 저 별은 꽃 같다 라고 말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지금은 어떻게 말한다고? 저거는 그냥 기체 덩어리야 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독창성과 즉흥성이 없어졌다라는 게 되겠죠. 즉 뒤에서도 빈칸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 있는 힌트는 줬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기를 보시면은 즉흥성과 독창성이 lost, 없어졌다가 되겠죠. 즉흥성과 독창성을 느끼다, 증가시키다, 회복하다, 입증하다가 아니라 즉흥성과 독창성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은 앞에서도 힌트 한 번, 뒤에서도 힌트 한 번을 주게 됐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은 도덕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야. 뭐에? 이타주의적인 행동에. 이타주의적인 행동에 도덕적인 상태, 지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따른데 뭘 따르냐면은 어떻게 우리 대다수가 생각하는지, 우리의 책임을 누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시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도덕적으로 어떤가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타주의적이라는 생각은, 이타적인 행동은 뭐랑 비슷하다는 거야? 타인에 대한 책임과 비슷하다. 대충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글을 쭉 읽으시면 된다. 우리는 기분이 나쁘대. 언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에 대해서. 뭘 결정하냐면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눠줘야 되는지를 사회나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기분이 나쁘대.
당연한 거죠. 즉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대. 그러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내려야 되는 결정권을, 권리를 가져야만 한대. 어쨌든 이타적인 행동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우리가 언제 기분이 나쁘대? 우리가 얼만큼 나눠줄지를 타인이 결정하면 기분 나쁘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 그러나 역접 소재가 혹은 틀이 뭔가 바뀌겠다. 인터뷰했을 때 이타주의자들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타주의자들은, 그리고 초래하는 이타주의자들이래. 엄청난 이익을 그들의 수혜자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본인들을 희생하고 내 희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이타주의자들은 정확하게 반대를 주장한대. 그들은 주장한대. 뭐라고? 그들은 빈칸한다고 주장한대. 그럼 마찬가지.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빈칸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죠. 왜?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건 타인에 대한 책임과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걸 얼마나 나눠줄지를 타인이 결정하면 기분이 나빠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돼 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타주의자들이 뭐래? 정확하게 반대를 주장한대. 그래서 그들은 빈칸이라고 주장한대. 그럼 빈칸에 넣을 수가 있겠죠. 뭐라고 넣으면 돼? 우리가 결정 안 해도 돼. 사회가 결정해도 돼 라고 집어넣을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집어넣어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집어넣고 보기로 갔으면은 답이 안 나왔을 겁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도 힌트가 나왔던 것 같지만 그걸 활용할 수는 없고 어디를 읽어야 된다? 뒤를 읽었어야 된다. 앞에 있는 내용으로 빈칸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빈칸을 틀로 잡아서 찾을 부분만 찾는다. 즉 이타주의자들이 빈칸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만 찾으시면 되겠죠. 보시면 장기 기증자,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위험을 감수한대.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반 시민들과 장기 기증자들은 놀랄 만큼 일치한대. 그들의 명백한 부인과 관련해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대. 그럼 얘네가 무엇을 부인하냐면은 그들은 무언가를 했대. 어떤 무언가냐면은 엄청나게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확신한대. 어떤 확신이냐면은 그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정확히 같은 일을 했을 거다라는 확신과 일치한대. 다시 장기 기증자라는 것만 딱 봐도 뭐가 튀어나오지? 얘는 어떤 사람이다? 이타주의자죠. 자, 이타주의자들이 놀랄 만큼 일치한데 뭐랑 일치하는 거야? 일단 부정한대. 뭐를 부정해? 우리가 엄청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거를 부정한다라고 이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또 확신한대. 타인도 나와 같은 입장에 있으면 나랑 똑같은 일 할 거리라고 확신한대. 즉 노란색으로 비출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타주의자들의 주장이 되고, 얘를 뭐 하면 돼? 빈칸에 넣으시면 되죠. 첫 번째,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남들도 나처럼 할 거다. 이런 말들이 빈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To be sure, 확실히 it seemed that 뭐처럼 보이냐면은 누군가가 더 이타적일수록 그들은 더 주장한대. 자, 이타적일수록 주장한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들은 have done, 했대. no more than, 단지 누구만큼? 우리 모두가 하기로 기대되는 만큼, 예상되는 만큼 했대. 다시, 이타주의자들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남들도 할 거라고 예상되는 만큼만 한 거래. 즉 얘네도 뭐 했다고? 남들처럼 했다고. 남들처럼. 특별한 게 아니래. 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남들이 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만큼만 한 거래. 특별한 게 아니야. 남들처럼 한 거야 라고 했대.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빈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걸 주장한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보기로 가면은 1번, 이타주의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던 것처럼, 평소에 하던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대. 1번이 답이 될까요?
답이 되겠죠. 자,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남들도 나처럼 했을 거야 라고 주장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을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즉 우리가 뭔가 특출나서 지금은 이타적으로 행동해야 돼 라고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던 것처럼 평소대로 남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답이 몇 번? 1번이 되고, 2번부터 쭉 보면은 얘네는 재정적으로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대. 얘네 칭찬받을 만한 행동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2번은 틀리죠. 3번, 얘네는 그런 결정한 거 후회한대. 후회한다라는 말 안 나왔고, 얘네는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인정을 보상으로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한대.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라며. 4번도 아니고. 그날 알았대. 도덕적인 의무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대. 어디서?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남들 배려 안 한다고 했대. 얘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한다 그랬죠. 5번도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건 일단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남들보다 특별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행동한 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니라 남들도 우리처럼 행동할 것이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썼대. 한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확인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또는 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제거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래. 일단 이 글은 뭔가 주인이라는 거는 피하고자 하는 것 또는 추구하려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는 사람이구나. 뭔가 주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주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너가 의존해.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뭐하기 위해서 너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너 말고 타인은 안 믿어. 그렇다면은 너는 주인이 없는 거야. 너 이외에는. 그럼 너는 자유로울 거야. 자, 주인이란 건 뭐야? 우리가 추구하려는 거를 파악하는 사람이래. 즉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인데, 욕구를 충족할 때 너는 누구만 의존한다고? 너만 의존한다고. 그럼 너의 주인은 누구겠어? 너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게 너 자신이니까 너의 주인은 너일 거고, 그럼 너는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스토아학파는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래.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냐면은 너의 삶에 책임을 지는 거래. 또 일하는 거를 배우는 거래. 뭐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인데 너의 권력 안에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의 힘 안에 있는 것들을 노력하기 위한 거를 배우는 거고, 또 뭐를 배우는 거냐면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뭐에 대해서? 너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뭐라 그랬어? 주인은 너의 니즈를 파악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너의 니즈는 누가 파악한다고? 내가 파악한다고. 즉 내 삶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 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대. 그러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 삶에 너가 책임을 지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라는 정도가 되겠죠. 특히 스토아학파는 경고한대. 빈칸을 경고하게 된대. 자, 앞의 내용으로 빈칸을 쓸 수가 있을까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빈칸을 틀로 정하고, 스토아학파는 뭘 경고한다? 빈칸을 경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종종 이 사람은 주장한대. 우리 상황이 아니래. 뭐가? 우리를 다운시키는 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이래. 그거에 대해서 내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거래. 계속 읽어보면은 분노를 고려해보래. 우리는 B한테 화를 내지 않아. 만약에 그 B가 우리 피크닉을 망쳐도 B한테 화를 내진 않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왜냐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 B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종종 화가 난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혹사시키면 우리는 화가 날 거래. 우리는 보통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 그 사람을 더 이상. 뭐 이상으로 우리가 B를 멈출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B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도 통제할 수 없대.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어리석대. 자,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말이야? B한테 화를 내는 건 어리석은 거래. 그쵸? B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한테 화내는 건 똑같이 어리석은 거래. 더 일반적으로 It is just as pointless. 무의미하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복이라는 감정을 묶어두는 거는 의미가 없대. 어디에 묶어? 바꾸는 거야. 또 다른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데에다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감정을 묶어두는 건 또 무의미하대. 다시 타인의 행동을 바꾸는 건 똑같이 무의미하대. 뭔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또 모처럼 어리석대? 그런 감정들을 날씨에다 묶어두는 것도 어리석대. 계속 같은 말이네. 날씨에 묶는 것도 어리석다. 어쨌든 계속 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혹은 우리가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걸 계속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썼대. 만약에 그것이 걱정한다면, 신경을 쓴다면, 어떤 거? 우리 통제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신경 쓴다면 말할 준비를 하래. 어떤 말? 그것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준비를 하래. 다시 날씨랑 사람이라는 거를 마지막에 알려줬죠. 뭐라고? 통제할 수 없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하면은 어리석대, 무의미하대 라고 뭐 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였죠. 즉 빈칸에 들어갈 건 뭐다? 통제할 수 없는 거 신경 쓰지 마라가 되겠죠. 이게 바로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보기를 보시면은 주장하는 거래. 충분한 증거 없이. 이런 거 안 나왔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래.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전혀 연관이 없죠. 반응하는 거래. 감정적으로. 어디에?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경고한대. 그러니까 바로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거, 이게 뭐랑 같은 말? out of control과 같은 말이죠. 통제 밖에 있는 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통제 밖에 있는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4번. 이해한 척 하는 거래. 너가 이해하지 못한 거를. 이런 거 안 나왔죠. 너 자신에게 합리화하는 거래. 그 상황은 내 통제를 벗어났을 뿐이야 라고 뭐한대? 합리화하래. 여기서 합리화하라 했어? 합리화가 아니라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죠. 합리화하란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5번도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화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답은 아니고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다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보이는 건데 사실 앞에 이미 힌트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 자, 다시 보시면 스토어 철학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였냐면은 너 삶에 너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너가 주체가 되라고.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 노력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너의 힘 안에 있는 것들을 노력하는 법들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너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래. 다시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라고 뭐 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이거 하나를 봤다고 바로 빈칸으로 연결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을 거다. 어쨌든 얘도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빈칸 앞에 뭘 줬다? 이미 힌트를 한번 던져줬다. 너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waste, 낭비하지 말라고 뭐 한 거야? 이미 경고를 했으니까 이게 그냥 똑같이 경고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너무너무 최상인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어쨌든 마지막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화내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가 빈칸이 하는 말이겠구나 라고 집어넣으셨으면 됐다. 마지막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가지고 냈대. 색 단어를 가지고 냈대. 아오라는. 근데 그 아오라는 색 단어는 포괄한데 초록색과 파란색을. 그러니까 첫 번째 읽고 아오라는 애는 초록을 의미하기도 하고 파랑을 의미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However, 역접이죠. 그러나 현대어에서 아오는 제한되게 되었대. 주로 파란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이라는 건 보통 표현됐대. 미도리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다시 아오는 뭘 의미하게 됐다? 파란색을 의미하게 됐다. 초록색은 미도리가 되었다. 이렇게 뭔가 이름이 분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신호등이 수입됐대. 미국에서부터 수입되고 일본에 1930년에 설치되었을 때 신호등은 초록색이었대. 모처럼 다른 곳들처럼 초록색이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go light, 건너는 불빛은 아오라고 불렀대. 다시 초록색인데 아오라고 불렀대. 아마도 이것은 삼원색, 일본 예술가의 팔레트에서의 삼원색이 전통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아오이기 때문일 것이래. 그럼 다시 신호등은 무슨 색? 초록색. 우리 초록불에 건너죠. 신호는 초록색.
그럼 초록색이니까 이름이 뭐여야 돼? 미도리여야 돼. 근데 일본에서 이걸 뭐라 그러는데? 파란색, 아오라고 한대.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오라는 초록 신호에 아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평범함을 벗어나.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지가 않았대. 그냥 아오라고 불러도 맞는 것처럼 보였대. 뭐 때문에? 남아있는 연관성 때문에. 그 월드 아오랑 초록색이랑의 연관성 때문에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아오가 처음에는 초록색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니까 아오라고 불러도 딱히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대. 그러나 역접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이인데 초록 신호랑 지배적인 의미야. 뭐에? 아오라는 단어에. 다시 아오라는 단어의 지배적인 의미와 초록색의 차이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대. 아오라는 단어의 지배적인 의미는 파란색. 즉 초록 색깔 신호 보고 파란불이다 라고 하는 게 점점 어색해졌대. 그래서 국가인데 덜 적극적인 국가는 선택했을지도 모른대. 뭐를? 해결책인데 단순히 바꾸는 거야. 공식적인 이름을. 뭐에 대한 공식적인 이름? 골라이트의 이름을 아오가 아니라 파란불이 아니라 초록불로 바꾸라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대. 즉 명칭을 바꿨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 즉 일본은 명칭을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대. 이름을 바꾸라기보다는 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보다는, 즉 초록불로 부르자라고 바꾸기보다는 일본 정부는 1973년에 빈칸이라고 발표했대. 즉 그 이후로 골라이트는 색깔이 되었대. 어떤 색깔? 더 일치하는 거야. 뭐랑? 아오의 지배적인 의미와 일치하는 색깔로 바뀌었대. 그럼 다시 일본은 초록불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파란불로 불렀대. 초록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왜 초록불을 파란불로 부르지? 라고 이상하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초록불을 보고 파란불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야 초록불을 왜 파란불이라고 해? 초록불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대. 근데 일본은 이렇게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얘는 오히려 뭐랬대? 이 신호등의 색깔을 아오라는 말의 의미, 즉 파란색에 적합하도록 바꿨대. 그럼 일본은 명칭을 바꾼 거야? 아니죠. 뭘 바꾼 거야? 초록불이라는 신호를 파란불의 이름에 걸맞게 파란색으로 바꿔버렸대. 즉 일본은 뭘 선택했다고? 명칭을 바꾸기보다는 신호등 색을 바꿨다 가 되겠죠. 다시 일본은 신호등을 보고 파란불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보통이면은 야 초록불을 보고 왜 파란불이라 불러? 앞으로 우리 저거 초록불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야 우리가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부르니까 신호등을 파란색으로 바꾸자 라고 하고 신호등 색깔을 바꿔버렸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보길 가시면 현실이 바뀌어야 된대. 어디? 이름에 걸맞게. 현실이 이름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대. 이름이 뭐야? 파랑. 그래서 현실, 신호등이라는 현실을 뭘로 바꿨다고? 파랑에 걸맞게 바꿨다고. 신호등을 바꿨다고. 1번이 정답이겠고 2번 언어는 반영한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걸 반영한대. 이런 거 안 나왔죠. 골라이트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는 골라이트는 초록색이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럼 신호등이 초록색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신호등 색깔을 안 바꾼 거죠. 근데 바꿨잖아. 그러니까 3번은 아니고 4번 아오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대. 금지시켰어? 금지 안 시켰죠. 아오라는 말을 계속 쓰기 위해서 신호등을 바꿨죠. 5번 일본은 어쨌든지 바꾸지 않았을 거래. 색깔을 골라이트 색깔을 바꾸지 않았을 거래. 아니죠. 색깔을 바꿨죠.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